반갑습니다. 네, 부산매일신문사의 김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 됐습니다. 지난 30년을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네, 지난 지방자치 30년을 뒤돌아보면 아주 적지 않은 성과가 있어서 지방자치 부활에 대한 국민적 선택이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과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비상계엄, 조기 대선, 신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혼란과 위기가 지속됐는데 다행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안정 속에서 그 모든 위기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정치 발전을 이루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됐거든요. 자치의식이 최근에 국민주권사상까지 연계돼서 지역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 점은 저는 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성과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과 못지않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서 사실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많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선거를 8번을 치르는 동안에 지방선거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지역의 인물들이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지만은 그 성과는 미미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지방교육의 문제, 지역의 치안 문제, 또 뭐 소방 이런 것들이 주민의 관심사인데 그러한 영역이 지방자치 틀 속에 잘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좀 획일적입니다. 지금 30년의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작 초기에 유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성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은 정말 개혁적인 노력과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자치 문제도 심각하다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감 직선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당 공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암암리의 정당과 연계되어 있고요. 또 교육감 선거도 일반 광역 단체장 선거 못지않게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따르는 부작용이라든지 비리 문제도 여전히 개입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7개의 자치단체 시도 교육감 중 벌써 2명이 중도 탈락을 했고 재보궐선거를 했고요. 근데 그 선거 비용은 다 유권자들이 지불을 했고요.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를 가지고는 지방교육에 막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지방선거가 정상이 아닌 점에서 교육감들이 사실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한 그런 위험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이라는 것은 진보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보수적인 정책도 필요한데 그냥 사람을 대상으로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을 이렇게 이분화시켜 놓은 문제도 지방교육에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렇게 봐서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제가 상당히 개혁돼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하고 네. 모송 지하도 참사 같은 걸 겪으면서 네.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왔습니다. 재난 안전 시스템의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맞습니다. 할까요? 지금 해마다 뭐 태풍이다, 침수, 뭐 지진, 또 최근에 산불 이런 재난 재해 사고가 끊임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현장에 맞게 또 신속하게 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체제 자체가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종합적이고 현장 중심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따로, 자치경찰, 치안 따로, 또 소방, 산림 다 따로따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적합적으로 신속하게 또 인명 중심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 막대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은 지방자치제의 큰 틀 속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협력적인 연계체제가 유기적으로 마련이 돼야 앞으로 닥칠 재해재난 문제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지금의 체제로는 또 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자치단체가 폐쇄적인 행정구역에 갇혀서 그 속에서만 저 나름대로 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은 점점 광역화되어서 전국이 뭐 반나절 생활권인데 그거를 다루는 행정은 폐쇄적인 행정구역에 갇혀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괴리가 심해 주민도 불편하고 낭비적이고 이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고 또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정 개편이 필요한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울경 연합 문제도 나왔고 대구 경북의 통합 문제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 울산하고 포항하고 경주의 해오름 동맹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또 행사를 같이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 인구 감소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거를 같이 대처하는 그런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은 현재 지금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울산이 직면한 과제를 푸는 해법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울산광역시는 1962년에 공업도시로 출범해서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비약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부흥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산업경제의 기반이 된 그런 전통적인 공업도시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인구가 감소해서 지금 110만 선에 머물러 있고 또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인재들이. 다행히 저는 희망적인 변화 움직임도 보입니다. 안구천 안각화도 세계 유산에 등록되는 걸 확실시되고 있고 해오름 동맹도 이제 정식 출범을 했고 또 2025년에 지방시대 엑스포도 유치했고 또 2028년에 국제 정원 박람회도 또 유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변화도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울산광역시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를테면은 울산광역시 지역 주민들의 단합과 통합이 필요하고요. 또 정치력도 좀 결집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정치력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노력도 지금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 출범에 부합하는 우리 울산광역시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재정리해서 중앙정부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지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민선 8기 3년의 그 성과나 그 사업의 결과를 잘 정리를 해서 확대될 사업, 축소될 사업, 중단될 사업들을 분류를 해서 민선 9기의 발전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울산광역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이 울산광역시를 세계적인 공업도시로 발전을 시켰고 최근에 뭐 다소 이제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울산 시민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또 희망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재결집을 하고 단합을 한다면
분명히 제도약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울산광역 시민들의 이런 유대감, 연대감, 그리고 정치력, 행정력이 하나가 돼서 결집을 한다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울산광역시가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해서 그야말로 위대한 도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서 원장으로서 응원하고 위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